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몸소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대통령이 집을 팔겠다고 나선 겁니다. 언론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자진매각, 솔선수범, 대단하다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낸 집,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이라고. 시세 차익만 25억 원인 그 집을.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이 집을 파는 바로 그 순간 전국의 집주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유주택자가 매물을 내놨습니다. 수십 년 보유한 집이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평생 집 한 채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정 수입이 없는 70대 은퇴자가 보유세 걱정에 부동산 중개소문을 두드립니다. 팔려고 내놓았지만 팔리지가 않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팔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 투기꾼만 잡는 게 아닌 걸까요? 집 한 채를 오래 가진 사람들이 왜 지금 이 공포를 느끼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설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합니다. 다주택자 얘기가 아닙니다. 집 한 채를 가진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 버티는 건 자유지만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한다 말한 것은 지킨다. 딱 세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세 문장을 읽은 집주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5월 9일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줬던 혜택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당연히 다주택자들 이야기겠거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다주택자만이 아닙니다. 강남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 한 채를 가진 60대가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수십 년 동안 서울에 집 한 채를 지켜온 은퇴자가 부동산 중개소를 찾고 있습니다. 집이 딱 한 채뿐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더 심합니다. 20년, 30년을 버텨온 사람들이 지금 왜 이 시점에 흔들리는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SNS 한 줄이 이 사람들을 건드렸습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문장이 아니라 따로 있는 문장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문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보유세, 양도세,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입니다. 먼저 보유세입니다.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입니다. 집값의 0.1%를 매년 냅니다.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은 1%대입니다. 우리나라의 10배입니다. 다음은 양도세입니다. 집을 팔 때 오른 만큼 내는 세금입니다. 비싸게 팔수록 많이 오를수록 더 많이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10억 원이 오른 집을 팔면 원래는 1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80%를 감면받으면 2억 원에만 세금을 냅니다. 나머지 8억 원은 면세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오래 버틴 사람들이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걸 손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납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세금을 덜 내도록 혜택을 줬는데 그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SNS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버텨서 이득인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매각하는 것이 이익이고 버티는 것이 손해인 상황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버티는 것을 손해로 만들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유세를 직접 올리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회 없이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는 겁니다. 이건 시행령, 즉 정부 결정만으로 됩니다.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 과세 기준이 되는 숫자로 올리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올라갑니다. 법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 두 번째 카드를 먼저 꺼낼 수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 곧바로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십시오. 다주택이든 2주택이든 투기용일 경우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 여러분, 다주택이든 1주택이든입니다. 1주택이든 이라는 세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집 한 채면 괜찮다. 정부도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해당 없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도 투기용이면 잡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투기용 1주택자란 누구입니까? 이 대통령은 직접 답을 주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집을 보유한 1주택자입니다.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분당 아파트를 팔았다는 사실이 다르게 읽힙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몸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분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퇴임 후 살겠다고 해온 집이었는데 팔았습니다. 대통령이 집을 판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되기 전에 먼저 정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경기도에 삽니다. 투기 목적으로 산 게 아닙니다. 30년 전에 직장 때문에 강남 근처에 집을 샀고 지금은 퇴직해서 경기도에 있는 자녀 집 근처로 옮겼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이분은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노원구에 집 한 채를 마련한 50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고향에 집이 한 채 더 생겼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고향집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실거주 기준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겨냥하는 것은 화려한 투기꾼이 아닙니다. 20년, 30년 묵힌 집 한 채를 가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많이 오를수록 더 크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정책의 진짜 타깃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오래, 아주 오래 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가 이해되면 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지 바로 보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현재 구조입니다. 집을 오래 가지고 있고 거기에 실제로 거주까지 했다면 최대 80% 감면입니다. 거주에 대한 감면 40%, 보유에 대한 감면 40%를 합친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억 원이 오른 아파트를 팝니다. 80%를 감면받으면 8억 원은 면세입니다. 나머지 2억 원에만 세금을 냅니다. 2억 원입니다. 그런데 비거주 1주택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거주 감면 40%만 남기고 보유 감면 40%를 없애는 겁니다. 실제로 살지 않았으니 보유 혜택은 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10억 원 차익 중 40%만 감면받습니다. 4억 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6억 원에 세금을 냅니다. 6억 원입니다. 2억 원과 6억 원의 차이입니다. 같은 집을 팔더라도 4억 원이 더 나갑니다. 4억 원입니다. 30년을 버텨온 사람이 팔 때 4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집을 오래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집값이라도 내려가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집값이 내려가면 시장이 안정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1월에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1구 대책입니다. 용산, 가천, 태릉 등 서울 핵심 입지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될 가능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부지들은
20년, 25년 전에도 똑같이 검토했던 입지들입니다. 그때도 안 됐습니다. 대체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고 주민 반발이 거셌고 개발 경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서울 주택은 현재 190만 채입니다. 서울이 연간 필요로 하는 주택 수요는 4만 6천 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입주 물량은 그 10분의 1 수준입니다. 2030년까지 서울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공급이 안 되면 집값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데 세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무서운 건 이재명 정책이 집값을 못 잡으면서 세금만 올린다는 겁니다. 버티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집값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쓰는 걸까요? 집값을 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이걸 인정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건 시세 하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는 것을 막는 게 목표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길게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은 집을 팔고 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이 채웁니다. 서울이 고소득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이건 집값 하락 정책이 아닙니다. 서울이라는 공간에 살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바꾸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책으로 누를 수는 있지만 반드시 반작용이 옵니다. 지금 강남 매물이 늘어나는 동안 강서구, 관악구, 서대문구 같은 외곽 지역이 오르고 있습니다. 눌린 곳이 있으면 다른 곳이 뜨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보합장, 조정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30년까지 공급이 없는 서울은 결국 우상향합니다. 오르는 방향은 바뀌지 않고 세금만 올라갑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적지는 부동산 공화국 해체가 아닙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의 경계를 세금으로 더 높이 쌓는 자산 재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순서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축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십 년 보유한 1주택자들이 5월 9일 전에 서둘러 매물을 내놓습니다. 세금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팔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강남 마용성 같은 상급지에 매물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출 규제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막힙니다. 거래가 막히면 상급지가 주춤합니다. 그러면 투자 수요가 강동구, 노원구, 강서구 같은 하급지로 내려갑니다. 지금 관악구, 서대문구, 성북구 일부가 오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급지가 주춤하다가 다시 수요가 붙으면 하급지보다 상급지가 싸 보이는 시점이 옵니다. 다시 상급지로 수요가 돌아옵니다. 결과적으로 매도자는 세금 폭탄, 매수자는 대출 규제로 거래가 실종됩니다. 공급은 없고 세금만 늘어납니다. 집값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빠숑, 김학렬 소장의 말입니다. 서울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로 교체되는 중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도 손해, 버티는 사람도 손해, 사려는 사람도 막혀 있습니다. 이 구조가 고착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9년 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40대 직장인이 전 재산을 긁어모아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전 재산이 들어갔습니다.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 집에서 자녀 둘을 키웠습니다. 지금 그 집은 시세가 12억 원입니다. 당시 구입 가격의 6배가 됐습니다. 그분은 지금 68살 은퇴자입니다. 그런데 5년 전 자녀들 가까이 살려고 경기도 고양시로 이사했습니다. 노원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이 순간 이분은 비거주 1주택자가 됩니다. 지금 이분의 선택지가 뭐가 있습니까?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 감면이 없어진다면 세금으로 수억 원이 나갑니다. 버티면 보유세가 올라가고 전세 수입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그 집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12억 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지금 대출 규제하에서 수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팔아버리면 자녀는 영원히 그 동네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버티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GTX-A가 2026년 7월에 파주 운정에서 수서역까지 연결됩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 알짜 부동산은 세금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당장 본인이 비거주 1주택자인지 확인하십시오. 거주와 보유의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그 집에 되어 있는지,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얼마인지, 전세나 월세가 끼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된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보유 감면 40%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10억 원 차익이면 4억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법이 바뀌기 전에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5월 9일 이후 곧바로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공급 불가 현실을 인정하고 장기 전략을 짜십시오. 2030년까지 서울 공급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은 전문가들이 가능성 제로라고 말합니다. 집값이 내려갈 구조적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장에서 버티기만 하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산인지, 해마다 세금이 나가는 부담인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앉아서 이 숫자를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GTX 수혜 지역과 3기 신도시 분양을 대안으로 검토하십시오. 서울 집값의 우상향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공공택지가 현실적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2026년 7월 GTX-A가 파주 운정에서 수서역까지 연결됩니다. 강남 접근성이 생기는 수도권 지역입니다. 3기 신도시 분양은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민간 시장에서는 세금과 대출이라는 이중 주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이라고. 아이들을 키우는 집, 시세 차익 25억 원이 난 그 집을 5월 9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끝나면 다음 카드가 나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법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카드들이 남아 있습니다. 공급은 2030년까지 없습니다. 집값이 내려갈 구조가 없습니다. 세금은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오래 버텨온 사람일수록 더 많이 맞습니다. 다주택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 한 채를 오래 가진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집이 자산인지 세금 폭탄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선택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